안녕하세요. 원로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조두영 교수님을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 진행을 하려 합니다. 조두영 교수님께서는 서울정신분석연구회를 창립하셨고 대한민국의 정신분석과 연관된 역동정신학과 연관되는 부분을 거의 시작하시고 쭉 이끌어 주셨던 분은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한신경여신의학교 학회장을 하셨고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 언론들,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들의 날카롭게 글을 쓰셨고요. 그 이후에는 개원을 쭉 하셨다가 또 시골에 가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동아의료문학 저작상, 또 정신분석과 연관되는 시곤이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가 처음 드리는 질문은 요즘의 근황을 여쭙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지난 8월 말로 임상의사의 진료 활동을 이제 끝을 내고 집에 와 있습니다. 네. 몸 건강은 그냥 보통인데요. 흔히 우리 나이에 줄 수 있는 당뇨병도 있고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어깨 아프는 거, 순환근개 파열이 있어서, 그냥 반엉기다시피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빠진 건 난청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좀 힘듭니다. 불편하시겠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정신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어려서 집에 책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오락도 없고 텔레비도 집에 없어서 그냥 주로 책만 읽었습니다. 주로 소설책이죠. 근데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자꾸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빴다. 왠지 모르게 좋아졌다. 왠지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왜 도대체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고등학교에 오면서 저희가 그 고2 때 심리학 개론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6.25 직후가 돼가지고서 그 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대학은 개학하지 않고 집에 계시면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로 나오셔서 이제 심리학 개론, 철학 개론 이런 걸 강의하셨는데 그게 아마 옛날 일제시대 고등학교 제도를 그분들이 꿈꿔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심리학 개론을 배우면서 이것 봐라 이게 아주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보게 되면 뭔지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집에서 아버님이 가만히 보더니 내가 당시 무슨 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적인 재간은 거의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의학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전 처음에는 좀 싫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6.25 때 혼이 났어요. 그때는 기술을 없으면은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저도 의과가 괜찮겠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그 미련을 이제 못 꺼내서 하루는 고3 일요일 날은 내가 혼자서 그 서울대학 물리대 심리학과를 몰래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가게 되면 이제 좀 책도 많고 좀 친절하게 받아줄 줄 알고 또 교수님들도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텅 빈 방에 쥐새끼들만 와그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심리학에서 쥐 실험 같은 거 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대실망을 와서 심리학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창덕궁 앞을 지나가는데 그 이상한 간판이 거기 있어요. 그게 뭐니까 정신신경과 의원이라고 써 있어서 야 이것 봐라 이건 내가 좀 탐탁지 않았던 의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과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여하간
의사가 되고 나서 정신과 의사를 희망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간 폭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마음 잡수신 게 이제 쭉 그대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죠. 이어오셨네요. 전 뭐 갈등 없이 아주 그냥 한 골만 그냥 봤습니다. 의국 생활은 미국에 사신 거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 당시 참 저희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고 선배들을 잘 만나가지고서 그럼 좀 과분하게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병원 정신과 레지던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좀 힘든 건데요. 추천서를 잘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3년 하고 펠로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 법이 그래서 외국 의사들은 5년 만에 다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천 1년, 레지던트 3년, 4년이나 했거든요. 그 마지막 1년 펠로우로 해서 이제 하면서 나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미국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서 이제는 본인만 희망하게 되면 영주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5년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지 않다가 해서 딱 되니까 순간적으로는 좀 당황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좀 인생의 계획이 좀 어긋났구나. 왜냐하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애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미국 체제 기간을 좀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꼼짝없이 나가게 됐구나 해서 그 5년에 맞춰서 했는데 갑자기 일이 풀리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당황했죠. 그리고는 이제 마치시고는 서울대학으로 들어오신 거죠? 아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몇 년을 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처음 게 9년 있었죠. 9년 있으면서 이제 서울대학에서는 이제 계시던 선생님들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저한테 혹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즐겁게 오케이 해가지고서 나왔죠. 그런 바람에 이제 제가 좀 꿈꿨던 정신분석 공부는 애매하게 그냥 비공식 수련이라고 할까 했고 전역은 정식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신분석가로서는 그건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 유감이고 꿈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 관심사를 여쭸을 때 선생님께서 나는 분석적 정신치료자여 정신분석자이지 정신분석가가 아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정신의학 가운데 주 관심 가진 분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저는 그냥 그 역동정신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이드 등등이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미국 주류의 그런 방향을 생각했었습니다. 취향에도 맞고요. 저는 약 쓰는 그런 거라고 할까, 저희가 말하는 생물정신의학이라는 그 분야는 저는 전혀 취미가 없었습니다. 순전히 말로 하는 거, 말로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걸 생각했었죠. 결국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비공식으로 개인으로 정신분석을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이력에는 올릴 수가 없지만은 역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서 결국은 이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의 전문으로 하게 됐고요. 그러나 꿈에는 늘 정신분석이 꿈이었고 언젠가는 정신분석가 되리라 그러나 불가능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랬죠. 정신분석은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이제는
다른 제 후배들 예. 언제 무슨 기념든가. 근데 처음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미국 사정을 너무 모르면서 미국 갔어요. 네. 미국 가보니까 정신 분석은 주로 소위 말하는 프로이디안이라고 해서 프로이트가 말하자면 정통 정신 분석 학파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그리고 전 미국의 의과대학교 정신과 주임 교수는 거의 다가 정신분석가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외국에서는 가게 되면 꿈도 못 꾸는 것이 우선은 뭐냐면 대학에서 3년 레지던트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때 가서 1, 2년 더 하다가서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신분석 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전혀 몰랐죠. 네. 그 꿈도 못 꾸는 거를 좀 엉뚱한 망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가서도 골탕들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다 한두 달 먼저 간 우리 동료 비슷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신프로이트 학파라고 그래서 이제 설리바디안 학파, 호나이 학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쪽은 미국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지망이 없어가지고서 네. 순리 외국에서 온 우리 같은 사람들, 남미에서 온 의사들, 뭐 중동에서 온 의사들을 주로 이제 뽑았어요. 뽑아서 예. 값도 좀 싸게.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분위기는 정규 정신분석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분석을 받는데요. 일주일에 5회를 받거든요. 네. 회당이 30 내지 35불이었습니다. 예. 근데 내가 받는 레지던트 월급은 처음에 1년 차 때는 120불, 2년 차에는 240불, 예. 3년 차에는 360불.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내가 자꾸 얘기를 해가서 어떻게 교수들에 또 해가지고 해서 그 특별히 이제 싸게 받은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5불, 첫 해에는 5불, 7불 됐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가서 이제 펠로가 되면서 월급이 $1,800를 오르니까 제가 자진해서 35불씩 꼬박꼬박 냈죠.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서 이제 미국에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나도 긴장이 풀리니까 그럼 이제는 내 정식으로 정말 그야말로 뭐 시험 보다시피 해서 이제 정신분석 학교 들어가야겠다고 네. 그러는데 뭐 서울대학에서 이제 나갈 수 없냐 그래서 예. 예. 망설이다가서 뭐 대학 교수 되는 것도 한 번 기회인데 그냥 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귀국하셔서 이제 1980년에 공부를 이어서 하시려고 정신분석 학회를 창립하신 거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못했으니까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뜻맞는 후배들을 좀 모아서 이제 그냥 뭐 독서회 비슷한 거죠. 네. 네. 처음에는 그냥 그 제목도 없이 그냥 모이다가서 프로이드의 그 논문도 읽었어요. 읽고서 쭉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을 그러면 서울 정신분석 연구회라고 그러다가서 이제 지방에서들도 오고 뭐 이래서 그 다음에 한국 정신분석 학회, 정신분석 연구회라고 그랬죠. 네. 학회란 건 거의 그 말도 안 되니까 연구회라고 겸손하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정신분석학회에 이제 방청을 하게 된 것이 85년에 이제 방청을 시작해서 네. 네. 그래서 2년마다 이제 몇 번씩 가서 점점 이제 참가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예. 91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열렸던 학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그 인포멀 게스트 그룹이라고 그래서 네, 네, 네. 비공인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서 태극기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감격스러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등급이 올라서 조금 있으면 아마도 이제 정규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한국정신분석학회라는 그 타이틀이 예, 나올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교육 정신분석가라는 거 우리가 임명할 수가 있고 네. 완전히 독자적으로 되는 게 이제 요단 단계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저 1, 2, 3년 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행복합니다. 아주 애를 많이 쓰셨던 네, 셈이세요. 예. 꿈도 못 꾸던 일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예. 참 좋아요. 특히 또 이제 관심 있는 문과활동 교수님께서 기록하신 거 보면 대한정신치료학회, 한국분석심리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분석연구원, 한국분석치료학회 등 다양한 분과가 있어서 네, 선생님께서 좀 편안히 느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예, 이 전부 다가 그 말하자면 그 생물학적인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말로다가 예, 예. 고친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상하게도 그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데 맞아요. 예. 미국 가보니까요. 같이 더 근무하던 일본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지만 밤낮 걔들은 그 뇌해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너 뭐야?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의학한다고 그러고. 또 중국 사람은 또 하는데 걔들은 그 무슨 학문으로서 정신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좀 민망한 얘기지만 돈 버는 거로 나가서 그렇게 되고 또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는 잘하니까 걔들이 뛰어나게 하지만은 신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우리보다는 훨씬 덜해요. 네.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오래 해서 그런지 저건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저희한테는 안 맞아요. 안 맞고. 네. 근데 유일하게 맞는 게 인도였어요. 예. 인도 사람들은 그냥 상당히 생각이 깊고 감정이라고 할까 이것도 아주 그 유연해서는 인도 사람하고는 조금 맞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는 인도 사람이 적어서 뭐 그렇게 잘 못했고요.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한국 사람이 결국은 이런 그 역동정신치료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후에 뭐 저 말고도 뭐 수많아도 갔는데 제 이전에는 이제 그 제 선배들이 총계 한 근 10명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유석진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유석진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꿈을 가지고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가보니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여기서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정신분석가가 되리라고 갔는데 가보니 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 결국은 그 중에서는 정신분석 공부를 하지도 못하시고도 나오셨고 그래도 유석진 교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분이 그 당시 1950년대 당시에 신문에다가 가끔씩 정신분석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그저 이런 게 있구나 역시 뭐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석진 교수님이 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늘 자주 찾아뵙고 그런데 1990년대에 그 런던에 계시는 그 국제 정신분석학회 회장이 그때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정신과 의사들 한 200~30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서 유석진 교수님이 그 국제정신분석학회장한테 이제 나오셔가지고서 악수하고 이렇게 뭐 축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그 선배님의 그런 그 노에 그냥 후학으로서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대한심리정신학회에서 학회장님을 역임하셨는데요. 예, 제가 44대였습니다. 혹시 그때 뭐 그때라게 기억나시는 일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일한 학회장 업적은 이건 자랑입니다만 제가 학회 사무실장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보따리들 둘레둘레 가서 인계 받고 끌어오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용단을 해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교 정신과 교실을 매 교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20개 넘던가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원, 정신과 병원으로 오는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해서 그래서 돈을 제가 모아서 제가 그때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녔는데 혼자서 갔다면서 혼자서 가서 설명하고 그러면 참 놀랄까요? 그런데 쾌히 돈들을 내주세요.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계약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제 회장 임기가 끝나서 그래서 개소식은 이제 제 다음 회장이 했습니다만 비용은 저희가 다 이제 했죠. 처음 만드신 데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시죠? 광화문 내역에 전남 직원이 선생님께서 그때도 그것도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때 사무원이 한 명을 처음으로 뒀습니다. 사무원도 없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다음 회기에서 이제 뒀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사무실 장만하고 사무원 장만한 것이 그거 제 업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요. 네. 서울대학교 정신과에서 쭉 오래 근무를 하셨죠? 네네. 처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서울대학에 계신 거죠, 선생님께서? 거기서 27년인가, 28년인가, 27년인가. 그럼 이제 제자들도 많이 양성을 하셨는데 네. 그 오래 근무하신 병원에 대해서 조금 이 회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상 뭐 저는 거기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거랄까 그런 거는 뭐 없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쪽에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그 과에 나가서 남명석 교수님 외래 진료소 오는데 앞에 나가서 쓰기도 하고 그거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니면서는 이제 해군에 있으면서 가끔씩 강의에 나와서 이제 했고 그거밖에는 뭐 의국공은 관계가 없었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막판으로 조교수로 나가서 그냥 부임에 나와서 그때부터 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뭐 재미있는 얘기는 없고 그냥 전 그냥 뭐 선생으로서 그냥 열심히 한 거. 네. 근데 돈이 작았어요. 월급이 작아서. 그래서 저희 집이 뭐 넉넉지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월급으로 나가서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유감이었습니다만 좀 죽으라고 했습니다. 대외 활동계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니스트, 논설 논평위원, 격언 편집원으로 6년을 쭉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정식으로 발령받은 거는 그렇지가 수개월, 한 6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이렇게 받았어요. 기고를 좀 많이 하셨나요? 네, 기고는 제가 뭐, 그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한 30개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있던 일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가 신문 칼럼을 통해서 사회적 자살과 분신소동을 진정시킴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인가 뭐 해도 굉장히 학생들이 시끄러웠고 또 분신 자살을 해서 누가 옥상에서 시발을 끄고 떨어져서 그게 굉장한 그런데 제가 그때 그냥 용기 있게 그냥 제가 그 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제가 미국에서 인턴 때 그 화상 입은 사람들을 치료한 경험을 제가 자세하게 썼어요. 고통받다가 죽는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찾아들었군요. 분신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 선생님께서 보람 있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가 임상행동과학의 출판이시네요. 그건 정말 참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신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하는 책인데 순전히 이건 제가 독창적으로 쓴 겁니다. 뭐 그렇지 그런 제목을 가진 책도 없었고요. 뭐 비헤비어럴 사이언스라는 책은 있었고 임상 없었는데 그 내용은 그냥 그 의과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좀 간단하고 좀 평이한 거였는데 저는 그냥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자 치료하는 방법, 예컨대 정신분열증의 정신치료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자세하게 써가지고서 프로이드서부터 해가지고 저 쓰는 걸 아주 그 학자를 대표로 해서 쭉 써서
그런 거를 정말 참 아주 잘 썼다고 보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자랑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대한의학회에서 수여하는 동아의료문화 저작상을 그 책으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분 한 부분이 이제 시건이상을 수상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좀 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의상은 그 정신분석가들이 굉장히 타고 싶어하는 겁니다. 대가들도 이제 학술상을 받은 대가들도 그거를 좀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온 게 뭐냐면 그 상 자체가 정신분석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네. 그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온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비백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흑인도 없었고 중동 사람도 없었고 다 아시아 사람은 제가 처음이죠. 예. 그런데 의의가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한국에서 쭉 하면서 한 30-40명 정도의 그 세계적인 유명한 정신분석 학자들을 모셔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순전히 돈 모아서 내서 해주고 그런 걸 하고 쭉 봐왔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정식으로 정신분석 공부를 하는 저희 후학들이 나가 자꾸 제 이름을 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결국은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나가서 저한테 그 상을 준 겁니다. 네. 그 일본 사람도 못 받았고. 네. 그래서 예. 일본은 그 학회 시작이 1914년인데 뭐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작했는데 예. 그쪽은 뭐냐면 이거 2차 대전 때문에 그 백인들에 졌다. 또 그 유태인들이 백인 편이었고 그렇다. 그래서 유태인이 시작한 정신분석에 대해서 그 암암리의 그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뭔지 모르게 조금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신분석을 뭐 한다라고 감히들 내놓고 말할 처지가 안 되고요. 은근하게도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좀 약간 좀 뭐 구박을 받나할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 놓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이제 모르는 그 백인들은 일본은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파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서도 맞고요. 그러는 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시고니상을 수상하신 건 대한민국에서 정신분석 운동의 전파, 확장에 그렇습니다. 대한 공헌을 인정받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만 분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든가 그 다음 해든가에 일본 분이 이제 받았어요. 선생님 이제 질문의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정신과 의사로서 오래 세월을 지내오셨는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좀 뭐 겸손해야 되겠다라는데 겸손이 무슨 그야말로 무슨 말 그대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데 겸손하게 되면요. 환자들이 말을 잘해줘요. 말을 해요. 아니, 이제 의사가 겸손하면, 이 사람 봐라. 이거 고맙게 이런 것도 물어주나? 그러면서 자기가 차마 못하는 말들을 당신 이거 알아? 이렇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문득 깨달은 게 있죠. 그래서 의사가 겸손하다는 걸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문을 더 편하게 열게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겸손과 끊임없는 독서를 같이 말씀하시네요. 독서는 정말 참 꼭 필요해요. 근데 저도 미국 가서 편하게 된 것이 여기서 그 서양 소설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니까 환자가 이만하게 되면 그때 소설 생각해서
다 금세금세 이해가 돼요. 네, 네. 근데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소설을 많이 봤다. 독서를 저는 전공합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그 신문도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게 되면 이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정신치료에는 제가 아주 쉽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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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꾸준한 독서에서 오는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일반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문 의사를 찾아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냥 말하게 되면 쉬운데 처음에 할 때가 그냥 좀 어렵겠죠. 근데 요새는 많이 틀려졌어요. 네, 옛날에는 그 편견, 대학병원 스티그마가 정신과에 와서 정신과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피해서 저 멀리 떨어져 앉았다가 이름 부르고 왔는데요. 근데 예, 예. 요새는 뭐 그냥 예, 뭐 예. 수업 쉬고 또 보게 되면 정신과 의사가 잘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와서 걱정인 예, 것 예.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전엔 대학병원에서 정신과가 제일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일 구석이죠. 예, 네, 예. 제일 구석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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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참, 그 세월이 변했고, 예, 예.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심리학 이런데 다른 나라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를 잘하고, 한국 사람은 정신과하고는 무척 친하게 네. 지낸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제가- 추가하실 말씀 예, 있으시면? 말씀은 예, 유석진 선생님에게 감사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양반이 그 해방되자마자 해방될 적에 그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그 평의사였다가서 이제 일본 사람이 가니까 조교수가 되는데 그때 이 양반이 나서서 그 후배 1, 2년 후배들이 그만 와가지고서 그 일본에서 나온 그 프로이트 선집이라고 그래서 10권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했어요. 네, 한 반은 원고가 완성됐고 그러다가 이제 유교가 터져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원고를 찾지 못해서 네. 가지고서 좀 안타까웠었고 그래서 그분이 나서 가지고서 쭉 정신분석 말씀을 쭉 해서 결국 그분 때문에 결국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됐죠. 네, 그분에 대한 참 그 공로라고 할까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선생님, 이런 기회가 돼서 아주 오랜만에 선생님 뵙게 돼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거 무슨 선생님한테 말씀입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